그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 입출력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텐데요. 먼저 그 데이터를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비트 연산에 대해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전체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 연산 그리고 아트메가 328에서 비트 연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비트 연산에는 이렇게 세트, 클리어, 반전, 검사 그리고 천이라는 그런 비트 연산이 있습니다. 이 천이는 쉬프트라고도 하는데요. 이 각각의 비트 연산에 대해서 그 코드 예시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프로세스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비트 연산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데이터 입출력을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실제 포트, 핀, 입출력 레지스터를 통해서 데이터의 입출력을 직접 배운 이 비트 연산을 통해서 직접 I/O 레지스터를 제어하는 그런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 데이터 입출력 레지스터를 배우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 입출력 레지스터의 이 비트 연산을 통해 원하는 비트를 저희가 설정하고 제어하는 그런 실습까지 해보겠습니다. 말이 좀 잘 안 나오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강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비트 연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비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트는 정보의 단위인데요. 컴퓨터는 이 0과 1의 값을 통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합니다. 이때 0과 1이라는 값이 곧 물리적으로는 VCC와 그라운드라는 뜻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이 VCC는 전압이 흐르는 상태, 그라운드는 전압이 0이라고 정의되는데요. 이거는 상대적인 값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인 0값과 전압이 흐르는 VCC 값에 의해서 0과 1이 정해집니다. 이때 VCC 값은 기기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AVR 아트메가 328의 경우는 3.3V와 5V 중에서 VCC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5V로 VCC를 설정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VCC와 그라운드는 다른 말로는 로우와 하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전압값이 낮아서 로우, 그리고 전압값이 높은 경우를 하이라고 합니다. 각각 그라운드와 VCC에 대응하는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트 연산은 이 비트를 통해 비트 단위로 적용되는 연산입니다. 이 비트가 0과 1만의 값을 가진다고 했죠. 이게 즉 이진수로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진수에 대해 비트 단위로 적용되는 연산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아트메가 328에서는 비트 연산이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아트메가 328이 바이트 단위로 연산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트메가 328은 8비트 컨트롤러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이 328에서의 3위는 프로그램 메모리의 용량이고 8은 8비트 단위 연산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야기가 딴 길로 샜는데요. 8비트 연산입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트 연산에서 저희는 핀을 제어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핀을 통해서 저희는 핀을 통해 데이터를 출력하고 입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비트 단위로 연산을
그 제어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바이트 단위의 그 마이크로 연산 데이터에서 이 핀을 위한 비트 단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때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그 바이트 단위의 연산에는 포트라는 그런 포트를 통해서 바이트 단위 연산이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트를 쉽게 말씀드리자면 핀 8개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를 그런 포트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포트는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포트를 8비트로 모아놓은 이유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8비트로 연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산 단위에 맞게끔 포트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럼 한 번에 8비트 단위로 연산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비트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비트 연산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차례차례 하나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어 연산자입니다. 이렇게 일자처럼 생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고요. 이 5어 연산자는 이 원하는 비트를 세트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5어라는 말을 해석하자면 또는인데요.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무조건 1이고 둘 다 0일 때만 0의 결과를 출력합니다. 이를 제어에 응용하면은 A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컨트롤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결과값을 A 값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A 값과 다른 그 A 값이 아닌 1값으로도 세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네, 잠시만요. A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알파 8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럴 때 저기서 그 슬라이드에서는 이거를 컨트롤이라고 써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세 번째 비트를 셋하고 나머지 비트는 그냥 그대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때 5어 연산자를 써줄 수 있는데요. 5어 연산자로 0, 0, 0, 0, 0, 1, 0, 0 이렇게 하면 5어 연산자를 써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의 결과값이 이렇게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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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파, 알파 이런 식으로 그 1이라는 그 원하는 비트에 1이라는 결과값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게 5어 연산자고요. 네, 다음으로 알려드릴 연산자는 AND 연산자입니다. 이 AND 연산자는 원하는 비트를 클리어하고 싶거나 아니면 해당 비트를 그 해당 비트의 데이터만을 체크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먼저 어떤 식으로 진리표를 설명드리면 그 두 개의 비트 중에 하나만이라 하나
하나라도 0이 있으면은 결과값은 0이 되고 둘 다 1일 때만 1이 되는 그런 비트 연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응용을 하면 이 A라는 데이터의 컨트롤 비트 값에 따라서 A라는 비트가 그대로 읽힐 수도 있고 A의 비트가 0으로 클리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 또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서 클리어에 대해 먼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리어는 다시 써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A의 데이터들이 알파 8개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비트 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렇게 주게 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비트 값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렇게 1110, 1111이라는 신호를 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비트는 이렇게 건들지 않고 0이라고 쓴 비트만 0으로 클리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AND 연산을 통한 비트 제어였고요. 이 AND는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if문 아마도 C 언어 좀 해보신 분이라면 많이 써보셨을 텐데요. if문에서 특정 비트를 통해서 if문의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데도 if문을 쓸 수 있습니다. 참 거짓은 C 언어에서 1과 0으로 나타내어지는데요. 1이 참이고 0이 거짓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실 1 외의 값은 전부 참인데 관례적으로 처음에 1을 참으로 이게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이게 불연산자가 나오기 전에는 1이라는 값을 참으로 나타내었고 그리고 0을 거짓으로 나타내는데요. 이게 관수처럼 굳어져서 지금도 참이라고 하면 1을 나타내고 0이라고 하면 거짓을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if문의 if문의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결과값은 거짓 아니면 참을 나타내야 되는데요. 이때 저희가 검사하고 싶은 비트가 A의 만약에 5번째 비트를 검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AND 연산자를 써서 이때 AND 연산자를 AND 연산자를 써서 0, x 1, 0으로 하면 0, 0, 0, 0, 0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0으로 해야 5번째겠네요. 이 비트 시작은 0번째부터 시작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 네. 그렇게 하면은 이 A의 5번째 비트가 1인지 0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수 네, 저희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만 하면은 결과값이 0이나 1의 값으로 나오지 않겠죠. 여기서 비교연산자라고 하는 이런 는자까지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 비교연산자는 이따가
표를 통해 다시 또 설명드릴 텐데요. 예, 비교 연산자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 넣는 표시를 2개 하는 거하고 1개 하는 거는 확실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는을 1개 하는 거는 대입 연산자라고 해서 그 단순히 예를 들어 A는 B다 하면은 A의 B 값을 그냥 대입하는 겁니다. 이 if문에서는 이 대입 연산자가 아닌 비교 연산자를 쓰셔야 그 참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A 넣는 B 하면 A와 는이 A와 B가 같으면 참, 즉 1의 값을 그 1의 값을 출력하고요. 여기서 A와 B가 다르다. 그러면 0, 거짓 그런 식으로 해서 이 0의 값을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 if문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는을 써버리시면은 만약에 A가 0이 아닌 값이다. 그러면은 이 A와 B가 같던 말던 상관없이 무조건 참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f문에서는 참 본인이 원하시는 바가 그 참 거짓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라면 이 넣는 그 비교 연산자인 는을 2개 쓴 것을 쓰셔야 합니다. 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자, 이 특정 비트가 A의 5번째 비트가 0인가 그걸 나타내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if문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본인이 원하시는 기능을 써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A의 5번째 비트가 0이면은 이 if문 아래절을 아래 그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할 수 있고요. 네, 여기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XOR 연산자인데요. 저도 이걸 뭐라고 하는지는 잠깐 저도 헷갈리는데,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이 서로 값이 다르면은 결과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값이 같으면 0이 되는 연산자입니다. 이때 1, 1이라도 0이 되는 거죠. 예, 논리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데요. 이 밑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마이너스 같은 표시는 그 반대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낫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해 잘 되시나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그 비트를 A라는 데이터의 비트를 제어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원하는 비트를 반전시킨다. 이 A 위에 위첨자 마이너스가 있죠. 이게 반전된다는 표시입니다. 아까 낫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네, 반전 값이라고도 표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A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2번째, 3번째 비트를 반전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나머지 비트는 그대로 놔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나머지 비트는 그대로 A 값이 출력되고, 일단 부호를 쓰셔야죠. 예, XOR 연산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나머지 비트는 그대로 남고, 이 반전시키고 싶은 비트에 이렇게 11을 써주시면 반전된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네. 맨 밑에 있는 그 화살표 2개 있는 연산자 있죠? 이거는 천이 연산자인데요. 네, 바로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천이 연산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천이 연산자는 천이라는 말이 약간 난화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이동시킨다, 그런 뜻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비트 이동 연산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왼쪽 천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천이는 이렇게 좌측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n비트만큼 이동을 시킨다는 건데요. 쓰는 형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수가 이렇게 있고 화살 표시를 하고, 그리고 n을 해주시면 이 변수를 n만큼 쉬프트한다, 천이한다, 이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n비트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때 이 천이 한다는 뜻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MSB 값이라고 하는데요. 이 맨 자릿수가 가장 높은 값을 MSB라고 합니다. 이 MSB 값이 변하지 않을 때 2를 곱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이렇게, 이거는 아트메가 328 기준입니다. 8비트. 네, 8비트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자릿수가 높은 비트를 MSB라고 합니다. Most Significant Bit의 약자로, 네,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인데요. 그냥 가장 자릿수가 높은 비트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반대는 Least Significant Bit라고 해서 LSB라고 부릅니다. 이때 저희가 부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부호를 이 데이터 안에 부호를 나타낼 수도 있고 부호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부호를 데이터 안에 포함하는 것을 사인드라고 하고요. 이거는 데이터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부호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언사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호를 포함하고 싶으면은 이 MSB 값에 0이나 1의 값을 넣습니다. 이게 MSB 값이 0인 경우는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이고요. 잠시만요. 이 MSB 값이 1인 경우는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알아두셔야 이 비트 연산자를 이 천이 할 때 어떤 규칙으로 이렇게 2를 곱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계속 설명드리자면 MSB 값이 변하지 않으면이라고 했습니다. MSB 값은 사인드라고 되어 있죠. 언사인드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인드의 경우 MSB 값이 만약에 변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부호가 변해버리는 거죠. 1000을 했는데 부호가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2를 곱한 게 아니라 엉뚱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드의 경우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우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000 1 1 0 1 0이 한번 시프트 했다고 하면 00 1 1 0 1 0 0으로 됩니다.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네, 이렇게 결과가 우측으로 한번 시프트 된 값이죠. 이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은 각각의 자릿수가 여기는 2의 자릿수이기 때문에 2, 4, 8, 8의 값이고 16의 값, 2의 4승 값. 그러니까 더해보면은 26이 나오고요. 이거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2승, 2의 4승, 2의 5승, 2의 5승 32, 2의 4승 16. 예, 다 더해보면 그래서 52라는 값이 나옵니다. 네, 결과적으로 2를 곱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죠. 네. 네, 그 언사인드의 경우는 이 8비트가 전부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 사인드의 경우는 한 비트를 할당해서 그 아까 MSB라고 설명드렸죠. 여기다 부호를 할당하는 겁니다. 네, 네 맞아요. 예, 잘 이해하셨습니다. 네, 아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저기 그 사인드의 경우 저렇게 예외를 둔 게 그 이유에서입니다. 이 MSB 값이 예, 부호를 나타내는 값이라 그랬죠. 이 부호가 변하지 않으면 사인드 비트도 똑같이 그냥 2를 곱한 결과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호가 변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게 되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든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예, 값이 아예 달라져서 버리는 거예요. 그 경우는 그 하드웨어적으로나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예외 처리를 그 해서 그렇게 곱셈 연산을 할 때는 사용하게 됩니다. 이해가 다 되셨나요? 예. 네, 아무튼 이렇게 곱셈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게 네, 간단해 보 예. 이거는 오른쪽 시프트까지 설명드리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다음은 오른쪽 비트 천이 연산자입니다. 이번에는 네, 오른쪽으로 연산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도 사인드와 언사인드의 경우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네, 사인드가 같은 부호가 될 때만 역시 사인드의 경우 예외가 있죠. 잠시만요. 네, 이렇게 연산을 할 때 사인드 같은 경우는 이 부호값을 아예 고정한 채로 그 7비트만 시프트를 해주는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네, 이렇게 말로만 하면 그러니까 또 설명을 해서 칠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랑 똑같이 해서 만약에 이 비트를 왼쪽으로 시프트를 했다.
이게 만약에 사인드라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한 번 시프트 했다 하면은 결과값은 사인이라고 가정한다면 원래 연산대로라면 여기가 0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지만 시프트 되기 때문에. 하지만 사인드의 경우는 이 부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비트를 가만히 놔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트만 이렇게 시프트를 해줍니다. 시프트 해주면 예. 이런 식으로 한 비트 오른쪽으로 밀린 결과값이 그냥 나오게 되겠죠. 다만 사인드에서는 MSB라고 부르는 그 가장 높은 자리의 비트는 그대로 놔둔다.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언사인드의 경우는 그냥 바로 0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으로 밀리는 만큼 여기 0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또한 형식은 다음과 같이 쓰이고요. 변수를 n만큼 시프트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우선순위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굉장히 많죠.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예, 아마 사용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표를 보면서 상기시키시면 예, 실습을 하시면서 이렇게 간간히 보시면서 상기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배웠던 연산자도 여기 있고요. 예, 다양한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터 관련된 연산자도 보이고요. 뭐 후위, 전위 연산자 이런 것도 보이고 가감승제 이거 예, 사측 연산자도 보이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등가 연산자 그리고 예, 등가 연산자 이거 비교 연산자이고요. 비교 연산자인데 그리고 비교 연산자하고 네, 비트 연산자도 아까 설명드렸던 게 보이고요. 예, 논리 연산자도 보이고요. 이 논리 연산자도 그 true와 false로 나타내어집니다. 예, 예,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true와 false 그러니까 결과값이 1 아니면 0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예, 참고해 주시고요. 예, 대입 연산자도 보입니다. 이걸 일일이 외우는 거는 힘들고요. 저도 예, 표에 그 코딩하다가 해당 기능을 구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산을 해볼 텐데요. 이 5호 연산이 천이 연산보다 우선순위가 앞섭니다. 따라서 이거를 연산을 해보시면은 연산 순서가 이렇게 숫자와 같이 연산 순서에 따라서 연산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다른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이것 또한 칠판에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선순위 없이 바로 계산을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없으면 자 2를 1만큼 시프트 한 번 시프트 했다고 한 번 왼쪽으로 시프트한 값을 계산하면 이 계산값이 나오겠죠. 2를 한 번 왼쪽으로 시프트하면 예 이거는 unsigned 값이기 때문에 그냥 아까처럼 예외 처리를 둘 거 없이 그냥 2를 곱한 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가 되겠죠. 4에서 4를 2와 엔드한다. 4를 2와 5화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가 좀 힘들 겁니다. 이걸 이진수로 풀었으셔야 이 5호 연산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4를 이진수로 풀었으면은 예, 이번에도 8비트로 표현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4를 이진수로 풀어쓴 값이고요. 4를 이진수로 예, 여기가 4값이고 이번엔 2값을 풀어 보겠습니다. 예,
이거를 5호 연산한다고 하면은 둘 중 하나만 1이라도 1이다. 나머지 둘 다 0일 경우 0이다. 이게 5호 연산이었죠. 이렇게 그에 맞게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비트만 1이 되고 나머지 비트는 0이 됩니다. 이걸 십진수로 나타내면 6이라는 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6을 여기까지 결과가 6입니다. 네, 그래서 6을 한 번 시프트 한다. 한 번 오른쪽으로 시프트 한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언사인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 없이 그냥 2를 곱한 결과, 이번에는 2를 나눈 결과가 되겠죠.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걸 좀 더 시프트를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 이진수로 써서 보여드릴게요. 한 번 시프트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비트가 밀리겠죠. 이렇게 돼서 결과값은 3이 됩니다. 반면 연산 우선순위를 고려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다른 결과값이 나옵니다. 먼저 1의 첫 번째로 연산 우선순위가 있는 잠시만요. 연산 우선순위를 볼까요 한번. 네, 이 비트 천이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5호 연산자보다 비트 연산자 5호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 천이 연산자를 먼저 수행해 줍니다. 2를 1만큼 왼쪽 시프트한다. 곱셈이라고 했죠. 곱셈 연산자와 같다 그랬죠. 그 곱셈한 결과가 나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4가 되고요. 4를 그대로 놔두고 이번에 5호 연산을 안 하고 우선순위가 더 높은 이 비트 천이 이 오른쪽 비트 천이 연산자를 먼저 수행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산을 하는 거죠. 2를 1만큼 오른쪽 시프트하면 값은 1이 됩니다. 그리고 4와 1을 마지막으로 5호 연산하면은 이것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 위에 이진수가 4고 아래 이진수가 1이라고 할 때 이렇게 또 5호 연산을 하게 되면 0번째 비트하고 두 번째 비트만 1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비트는 0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값은 5가 됩니다.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랑 우선순위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선순위에 맞게 계산을 하셔야 그 컴퓨터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알맞은 결과값을 인식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희가 배운 비트 연산을 직접 데이터 입출력에 응용해 보는 시간을 응용해 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포트 그리고 핀 그리고 포트와 핀을 제어하기 위한 레지스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포트와 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전에도 계속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8비트로 8비트 연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트라는 8비트 단위로 묶여진 그런 8비트 단위로 핀을 묶은 그런 일종의 단위를 나타내는 거죠. 1포트는 8핀 그런 식으로 8개의 핀을 묶은 포트라는 그런 데이터 처리 단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C 프로그램에서 이거는 아두이노랑 비교하기 위해 써놓은 말인데요. 아두이노에서는 핀을 주로 쓰죠. 근데 저희 아까 코딩한 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포트라는 단위에서 연산을 합니다. 포트라는 단위를 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포트에 이름을 붙이게 되면은 아두이노처럼 이름이 아니라 그 뒤에 포트 뒤에 숫자를 붙이게 되면
아두이노처럼 이렇게 아두이노에서 나타내는 핀을 나타내는 그런 단위가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숫자가 붙지 않은 포트라는 그냥 포트에 숫자가 붙지 않은 단위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연산이 8비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포트라는 단위에 의해서 연산이 수행됩니다. 예, 그리고 포트와 포트 각 비트 이름은 io.h에 정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io328.h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io.h에는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io.h에는 각 그 장치에 맞게끔 그 장치에 따라 아까 AVR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처음에 툴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장치를 쓰는지 설정을 했죠. 여기 저희는 아트메가 328P를 설정을 했어요. 이거에 따라서 io.h에 이 설정한 장치에 따라서 리다이렉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은 io.h 안에 엄청 여러 개의 파일로 그 리다이렉팅 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328이기 때문에 io328.h라는 그런 헤더 파일에 저희 아트메가 328에 대한 정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o.h에는 이렇게 리다이렉팅하는 기능만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포트가 3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아트메가 328이 28개의 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참고하시라고 카메라로 보여드릴게요. 안 꽂았구나. 잠깐만요. 여기 우노 보드를 보시게 되면은 우노 보드 내에 이 아트메가 328에는 칩이 꽂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핀 수를 자세히 세 보시면은 총 좌우로 14개씩 해서 28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5개의 핀은 다른 용도로 쓰이고요. 남은 23핀을 저희가 입출력으로 할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트를 나눈 겁니다. 저희가 3개의 포트가 있다 그랬죠. 이 포트 하나는 8비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포트 하나는 8비트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23개의 핀을 포트에 할당하려고 보니까 3개는 할당했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3개로 할당이 된 겁니다.
23개이기 때문에 네, 3개로 할당을 했고요. 그 중에 또 3개는 또 리셋이나 아니면 전원 같이 그라운드 VCC 이런 그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20개 핀의 번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뭐 기본적인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네, 그러면 포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렸고, 네, 핀도 네, 포트의 구성단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 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예, 아두이노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는 이 포트와 핀을 제어하는 입출력 레지스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예,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DDR-X 레지스터입니다. 이거는 입출력을 설정하는 레지스터인데요. 이 레지스터에 예, 이 레지스터 또한 8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 뒤에 번호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이 번호를 번호가 아니구나. 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예, N이라는 게 네, 그래서 이 DDR 레지스터를 통해서 각 비트별로 입력을 쓸지, 각 비트를 입력으로 쓸지, 출력으로 쓸지를 저희가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비트 값이 0이면 입력, 1이면 출력으로 설정이 됩니다. 네, 네,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되는 변수와 동일하다 이런 말을 계속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름이 여기 io.h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정된 일종의 변수처럼 사용되는 거죠. 이 개발자분들이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다음은 포트 레지스터입니다. 이거는 데이터 출력에 사용되는 거고요. 네, 혹시 네, 0이면은 그라운드, 1이면 VCC.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포트 레지스터는 먼저 DDR 레지스터가 1일 때 출력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포트 레지스터를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포트라는 게 데이터 출력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쓰이고, 그냥 아까 8비트 단위의 입출력할 수 있는 핀의 묶음을 나타내는 포트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예,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먼저, 네, 여기서는 데이터 출력을 의미하는 포트입니다. 아까 DDR 비트가 1이면은 이 출력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포트 레지스터를 통해 이 출력 값을 1로 줄 건가 0으로 줄 건가 이거를 저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값이 0이면 그라운드는 0볼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0볼트 또는 로우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우 값. 그리고 1이면 VCC 하이 값 또는 여기 아트메가 328의 경우는 저희 5볼트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다다음 강의에서 얘기 드릴 내용인데요. 이 DDR 레지스터가 0인 상태, 즉 입력 상태, 입력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이 출력 레지스터를 1로 준 데는 내부 풀업 저항이 연결됩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다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력 레지스터입니다. 네, 출력과 동일한 사용이 동일합니다. 즉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DDR 레지스터가 0이면은 입력이라 그랬죠. 이렇게 입력으로 설정이 되면은 이제 핀 레지스터를 통해서
입력에 0을 줄지 안 줄지 그거를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을 주면은 그라운드, 1이면은 VCC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DDR 레지스터를 통해서 포트 레지스터를 동작시킬지 아니면은 핀 레지스터를 동작시킬지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DDR의 비트가 DDR 값이 0이면은 핀 레지스터를 동작시킬 수 있고요. DDR 값이 1이면 포트 레지스터를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트 레지스터를 동작시키고 핀 레지스터를 동작시킨다고 해서 이 출력 값이 1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또 별개의 얘기거든요. 그게 포트 값, 그 동작이 할당된 그 레지스터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출력이 1이 되냐 0이 되냐 이것도 결정이 됩니다. 또 입력이 1이 되는지 0이 되는지도 결정이 되고요. 자, 그래서 DDR이 먼저 0인 경우 입력에 이걸 보통 클럭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신호를 이네이블 시킨다라고 하는데요. 너 동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클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심장 박동을 뛰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핀 레지스터가 살아날 수 있게끔 DDR에서 DDR을 0으로 하면 핀 X 레지스터가 동작을 한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핀 레지스터가 동작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핀 레지스터에서 설정을 통해서 나는 1값을 입력받는 것인지 0값을 입력받는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핀 레지스터의 몫이고요. 그리고 출력이 DDR 값이 1로 됐다. 그러면은 이 포트 레지스터에서 포트 레지스터를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포트 레지스터에서 이 출력을 1값을 주겠다. 예, 제가 1값이라고 하는 거는 VCC 값을 얘기합니다. 예, 1값을 줄 것인가, 0값을 줄 것인가, 그거는 포트 레지스터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포트 레지스터에 11111111이라고 하면은 포트 레지스터의 모든 비트가 1값이 돼서 그 하이 값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포트의 그 입출력 값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알아두실 게 이 입력 값을 받을 때 저희는 보통 이렇게 외부에서만 입력을 받을 수, 기존 시스템은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없는 시스템의 경우는 이 외부에서만 이렇게 입력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CPU를 통해서 이 CPU 내부에서도 이렇게 입력값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이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다른 그 일반 시스템,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없는 시스템과의 일종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점 이것도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레지스터는 포트 구성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좀 표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포트는 얘기 드렸다시피 8개의 비트라고 했죠. 이렇게 여기 X 쓴 거는 아까 저희가 포트가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포트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뒤에 이렇게 숫자를 또 써주시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포트의 비트를 얘기합니다. 몇 번 비트인지.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읽기 쓰기 값이 전부 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예, 이게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는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죠. 핀도 라이트, 리드 둘 다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CPU를 통해서 외부 값과 상관없이 입력이 들어오는 것처럼 조작할 수 있고, 네, 그렇다는 차이가 있고요. 그렇다는 특징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 이 입력값을 저희는 입력값을 주지 않으면은 입력값이 0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력값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정전기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 핀 안에 그 일종의 잡음이라 그러죠. 그런 걸로 인해서 로우 값과 하이 값이 막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전압을 0이 아닌 이렇게 NA라고 사용하였는데요. 예, 초기 값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이 점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게 될 텐데요. 예, 지금 혹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IO 헤더 파일, 아까 io.h라는 파일에 이 포트가 정의되어 있다 그랬죠? 이 포트가 정의되어 있다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포트 번호에 할당되는 그 번호가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DD B7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뭐 B포트에 DDR 레지스터에 7번 비트, 그런데 이거 그냥 7로 정해 놨습니다. 7번째 비트다. 그것만 정의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따가 직접 코딩할 때 사용하시려면은 어떤 형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되는지 제가 실습을 통해서 차츰차츰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네, 일단 이렇게 선언되어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그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이 된 거고요. 네. 이것으로 일단 이론적인 강의는 끝났습니다. 저희는 간단한 실습을 하나 해볼 텐데요. 네, 이번 실습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이렇게 카메라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앞에 오셔서 핀하고 선하고 저항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둘 다 메일로 된 거 가져가시면 되고요. 저항 대략 15개 핀하고 저항 다 챙기셨으면 이제 FND 실습에 대해 들어가겠습니다. 예,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FND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FND 중에서도 저희가 실습에 사용할 FND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실습에 사용할 FND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라는 거는 그 핀맵 같은 거를 제가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0에서 9까지 1초 단위로 반복되는 FND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코딩할 때 그 참고해 주실 아두이노 핀맵을 제가 마지막 장에 첨부해 두었기 때문에 이 아두이노 핀맵을 참고하시면서 코드를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FND란 플렉시블 뉴메릭 디스플레이의 약자로서 이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라고 또 불립니다. 예, 여기 세그먼트라고 불리는 이 빛을 내는 짝대기라 그러죠. 예, 세그먼트. 이게 7개가 있기 때문에 세븐 세그먼트라고도 불리고요. 네, 이 하나의 세그먼트 표시 장치는 공통핀 2개의 공통핀과 8개의 세그먼트 제어핀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로만 글자로 보면은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화살표 표시가 있어요. 이게 바로 다이오드를 나타내는 건데요. 사실 여기 표시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발광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위로 가는 이 화살표 표시 2개가 더 붙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발광 다이오드를 나타내는 표시고요. 예, 그래서 이 발광 다이오드는 그 순방향, 즉 이 화살표 방향으로 전압 강화가 일어날 때
불이 켜집니다. 이 전압 강화라고 하면 또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이 높은 곳에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즉 제가 얘기 드렸던 하이에서 로우로, 이쪽 그 화살표로 봤을 때 이쪽 방향이 하이고 이쪽 방향이 로우다. 그러면은 이쪽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역방향 전류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반대편이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은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여기 그라운드, 이것은 저희가 사용할 방식은 공통 음극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캐소드라고 합니다. 커먼 캐소드라고 합니다. 공통 음극 방식은 한쪽에 그라운드가 연결되어 있고 다른 쪽에 그 VCC가 연결될 경우 그라운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세그먼트가 VCC가 될 경우 순방향으로 전류가 순방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어 그 불이 켜지게 됩니다. 이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그 하이에서 로우로, 이 화살표 방향에 맞게끔 이 화살표 방향으로 봤을 때 화살표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이에서 로우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불이 켜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예, VCC에서 그라운드로 갈 때 불이 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A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한쪽에 그라운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쪽은 로우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A 값이 하이가 되면은 불이 켜지게 되겠죠. 하이에서 로우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좀 어려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예,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다이오드에 대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예, 또 혹시나 해서 조바심에 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발광 다이오드를 나타내는 회로도이고요. 보시면은 A를 기준으로 할 때 한쪽에 그라운드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라운드 0으로도 볼 수 있고 로우로도 볼 수 있고, 방향이 잘못됐네요.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여기 A죠. 이때 A가 하이 값일 때 불이 켜집니다. VCC. 그래야만 순방향이라고 하는 게 이 다이오드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이렇게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전압 강화가 일어날 때 이걸 전압 강화라고 합니다. 높은 전압이 낮아지는 것.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이 다이오드를 기준으로 이 화살표의 시작 방향이 높은 전압, 끝 방향이 낮은 전압일 때 불이 켜집니다. 이렇게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A를 예로 들면은
A가 1일 때 불이 켜지겠고요. A 1이면 여기 화살표 시작 방향의 전 방향 전에 1이고 그 후가 0이기 때문에 예, 다른 세그먼트들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됩니다. 그라운드가 B에도 연결되어 있고 F에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예, 이런 원리로 세그먼트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커먼 에노드라고 하는데요. 이 공통 양극 방식을 커먼 에노드라고 합니다. 이 에노드는 그 반대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원리는 같습니다. 이번에는 VCC를 그 앞단에 그 다이오드 앞에 걸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이오드 뒷단이 0이 되면은 불이 들어오겠죠. 제가 그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죠. 네,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사용할 FND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용할 FND인데요. 먼저 핀 번호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핀 번호에 각각 어떤 세그먼트가 해당되는가, 그거는 이 아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10번 핀에 예를 들어서 하이 값을 걸어줬다. 그러면은 A의 A 세그먼트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6번에 걸어줬다. 그러면은 6번에는 걸어줄 수가 없죠. 여기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여기 6번은 그라운드에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7번에 걸어줬다. 그러면 이 점에 해당되는 DP에 불이 들어오겠죠. 예, 이렇게 매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저희가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코딩하실 때 각 숫자는 특정 세그먼트가 불이 들어와야지 각 숫자를 나타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 드리자면 0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은 7 세그먼트에서 A가 들어와야 되고 또 B, C, D, E, F 이렇게 불이 켜지면 되겠죠. 이렇게 설정을 하려면 이때 제가 코딩을 하면서 딱 정한 게 있는데요. 이 MSB를 A로 정했고 LSB를 그 마지막 그 DP로 정했습니다. 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코딩을 할 때 이게 0번 비트고 7번 비트인데 이거는 본인이 설정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했고요. 7번 비트를 A로 놨고 그 마지막 비트 A, B, C, D, E, F, G 그다음에 DP 이런 식으로 비트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A, B, C, D, E, F를 밝혀주기 위해서는 B, C, D, E, F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저희가 그 빵판에 꽂을 때는 또 저표를 참고해서 다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A가 보시면 좀 섞여 있죠, 번호가. A가 10번이고 B가 9번이고 C가 8번이다. 이거까지는 그냥 순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10번 핀을 여기 예를 들어서 PB 7에 꽂고 9번을 PB 6에 꽂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두 개가 그라운드니까 8개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숫자가. 8포트에. 근데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든 게 번호가 좀 섞여 있습니다. 이 DE는 뭐 6번, 7번이면 좋겠는데 5번, 4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막 좀 섞여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숫자에 유의하시면서 이 핀을 꽂으실 때 숫자에 유의하셔서 꽂아주시면 좀 더 쉽게 코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직접 실습을 하시면서
제가 어려운 점은 제가 직접 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 PPT를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이 핀맵을 참조하시면서 이 핀맵을 보시면서 이 선을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치시면 되고요.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실습해 보겠습니다. 저항 225mm라고 되어 있는데 335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핀을 연결하실 때 먼저 이 진리표를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덜 헷갈리실 겁니다. 이 진리표에서 A는 PD7,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죠? 이거를 PD라고 했을 때 PD 7번에 A는 일단 잊어버리시고요. PD 7번에 A에 해당되는 숫자를 꽂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먼저 이 표를 보시고, 그러니까 다음에 이 숫자를 보시면 좀 덜 헷갈리실 겁니다. 만약에 A다 그러면은 우노보드에서 PD7을 먼저 핀을 꽂으신 다음에 그 핀을 어디다 연결할지 이 표를 보시면서 A인데 10번이구나. 그러면은 FND에 10번을 꽂아주시면 되고요. B는 PD6으로 설정했습니다. 제가 코딩할 때 그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코드를 쓰실 거면은 그렇게 설정을 하셔야 동작이 되실 거고요. 네, 그래서 PD6을 B로 설정했기 때문에 B를 키고 싶다. 그러면 아두이노 보드에 PD6을 먼저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PD6이 B 세그먼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B 세그먼트에 해당되는 게 9번이다. 그러면 9번 핀을 연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9번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하실 때 저항 끼는 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저항을 안 켜도 동작은 잘 하는데 이게 밝기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중간에 끼는 것을 습관화하시는 게 뭐 개발을 하시거나 뭐 다른 걸 하실 때도 중요합니다. 저도 실습하는 걸 카메라로 보여드릴게요. PPT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 PPT를 보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하시면서 머리가 아프시다 하시면은 기지개도 펴시고 뭐 물도 드시고 하시면서 여유롭게 실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하시면서 또
주의하실 게 빵판은 이렇게 가로로 같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이렇게 같은 라인, 같은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가로로 연결하게 되면은 네. 잠시만요. 네, 이 빵판의 가로 길이는 같은 선입니다. 따라서 그 핀 연결하실 때 같은 선에 연결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정리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혹시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A, B, C 어떻게 써 있죠 빵판에 이렇게 가로는 같은 선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핀을 꽂게 되면은 이 같은 열하고 행이 또 헷갈리는데 같은 줄에 있는 핀은 이렇게 전류가 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핀을 연결하실 때 만약에 다른 핀을 연결하고 싶다 하면은 줄이 다른 곳에 꽂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드리자면 지금 설명이 좀 미숙해서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핀 A 세그먼트를 꽂고 싶다 하면은 이 핀을 연결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B 세그먼트를 연결하고 싶을 때는 만약에 같은 가로줄에 연결을 하시면은 쇼트가 납니다. 이러면 기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세그먼트를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옆줄에 세로 가로 그러니까 세로 옆줄에다가 꽂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쇼트가 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이 어렵네요. 네, 그림을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비트를 꽂을 때는 같은 세로열을 피해서 꽂았습니다. 네, 제가 돌아다니면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